자,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3개를 쏙 뽑아서 깊이 있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뉴스 3개입니다. 뉴스 3개로 뉴스 이 3개를 보여드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명을 했는데 어떻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최성진 한겨레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3개를 앞으로 매일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얘기 들었어요. 카메라가 많이 의식이 되시죠? 예, 많이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되는 김에 그냥 화끈하게 한번 카메라를 쳐다보세요. 이 카메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V. 자, 긴장을 좀 푸시고 자, 뉴스 3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 지난달 북한 그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그 거동 수상자의 허위 자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제 군에서 발생한 이딴 경계 실패 논란 그리고 기강 해이 등의 책임을 지고 정경두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네.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가깝게는 정경두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었는데요. 예. 지난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지난해 10월 달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국회 본회의 열어서 표결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아, 포결까지 가지 않았죠. 그래요? 예. 제출만 하고? 예. 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처리 프로세스가 조금 일반 뭐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법률 제정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 그 발의하는 단계부터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해야 되고 네. 물론 뭐 찬성하는 거는 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만 네. 통과를 위해서는 근데 표결 프로세스도 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그리고 실시 2시간 그 3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를 일단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본회의를 여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사실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폐기 돼서 본회의 부의가 안 되고 그냥 자동 폐기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자 그러면 또 역시 자동 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해임 건의안을 내는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은 그 여당 압박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절박한 상황인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요. 근데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도 얻어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여당이 받지 않으면 연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연계를 하면서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차적으로는 여당 압박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해 10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지난 3월 정경두 장관에 대한 첫 번째 해임 건의안하고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네. 그렇죠. 네네. 그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을 하느냐 이제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꼭 뭐 그렇다고 뭐 장관이 교체되어야 될 일이냐 이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귀책 사유는 이전보다는 좀 더 뚜렷하지 않느냐. 그렇죠. 좀 이런 말씀이 되는 관리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있죠. 아마도 이제 그 추경과 연계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개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개각과 그렇죠. 또 연결지어서 사전에 지금 먼저 그러니까 뭐를 그러니까 그 찌르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좀 다음으로 넘어가죠. 최저임금인데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 지난주 시선집중 방송이 끝난 다음이었죠. 그 금요일 오후에 그 오전에 그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노동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지난 두 차례 최저임금이 조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런 최저임금 논란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좀 2.87%, 2.9% 정도 시급으로 한 240원 정도 오른 셈이었는데 워낙 적은 그 인상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이거든요. 반발이 있죠. 예.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이제 이런 노동계 반응 등을 의식하면서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뭐 사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 이거를 내년도 202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제 못 지키게 돼서 못 지키게 이제 됐죠. 송구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근데 좀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런 말도 했죠. 그 김상조 정책실장 발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 끝난 다음에 청와대 고위의 관계자가 또 백브리핑 형식으로 그 맥락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했더라고요. 네. 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타임테이블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네. 대신 이제 최저임금을 또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줄어들게 마련이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좀 적게 올린 만큼 근로장려 세제, EITC라고 하죠. 이제 근로장려 세제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뭐 실업급여를 조금 더 인상한다든가 이런 한국형 실업 구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걸 통해서 간접 소득을 좀 지원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근데 뭐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근로 장려 세제나 실업 그 뭐 급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갖고 확 줄어들었을 때 그걸 네네.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은 통상적인 어떤 소득의 양을 늘려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만 확인하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네네. 살찐고양이법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그 일종의 이제 최저임금제와 대응하는 최고임금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제는 사실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해야 될 자율적으로 정해야 될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해준다라고 하는 제도인 거고요. 살찐고양이법은 이제 그 임원이라 그래서 보수의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가지고 상한선을 둔다는 거죠.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몇 배 이상 벌리지 않게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스위스에서 있었던 1대 12 법안이었습니다. 임금 평등을 위한 예. 1대 12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헌법에 임금 정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하면서 한 기업 내 가장 높은 급여는 가장 낮은 급여의 12배, 12배를 넘어설 수 없게 네. 이제 마련한 법안이었는데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부결이 되긴 했었죠. 근데 이게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이제 대표군요. 대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그 대기업 임직원 연봉으로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네. 하는 한국판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난 13일에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대표로 다시 선출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 살찐고양이법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자체에서도 혹시 그 시행되는 데가 있나요? 부산에서 앞서 시행을 한 바가 있고 부산에서? 네.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9일 공공기관 그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7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최고 임금, 그러니까 살찐 고양이법이 그 통과가 된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뭐 더불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별개긴 하지만 네.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위화감, 네. 박탈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뉴스 세계 첫 시간이었는데요. 최상진 기자가 많이 긴장을 하신 거죠. 조금 풀고 앞으로 내일부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